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월요일에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고대로 하지 마시고요.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원고대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원고대 그럼 좀 바꿔볼게요. 네. 대한민국 최고 방송 스픽스에서 가장 조금 칙칙하다고 소문난 방송 월요일에 왁자지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조금 칙칙한 건 뭐야? 좀 칙칙하다고 해서 제가 좀 화사하게 하려고 왔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그래 또 칙칙하게 회색 분자로 왔네요. 왜 죄송합니다. 바꿨어요? 오늘 앞에 또 역사 방송 하나 하고 왔습니다. 역사 방송. KTV에서요? 아니요. 어디서요? M장기획에서. 아니 M장기획은 역사도 해요? 예. 네. 거기 뭐 별걸 다 해요, 진짜. 수해 뭐 수해복구. 수해복구 뭐 그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게 거기는 알고리즘으로 떠요. 막. 아니 거기는 수혜도 복구예요? 좀 보세요. 뭐야? 그 수해복구 굉장히 좀 선배님. 섹시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저 스픽스밖에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스픽스는 박영식 TV다. 저 조용히 할게요. 저 오늘 조용히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앉은 순서부터 왼쪽으로 원래 소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또? 앉은 안준수부터 왼쪽이 저쪽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네. 시청자 위주로 갑시다. 네. 아니 근데 저기 내부 관계자잖아요. 네. 그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실상 스픽스 부사장 네, 죄송합니다. 박영식. 죄송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전계원. 오늘 또 나왔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대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요? 네.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스픽스 방송을 영식 선배가 따로 낸 개인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잘 나간다 그랬는데. 부끄럽네요. 예, 빨리 다음 소개했어요. 사실상 부사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어. 그냥 여기에 그냥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전계환 대표님의 오른 엄지 발가락 정도라고 할까요? 이선. 예. 저번에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진짜 앞다르고 겉다르네. 제가요? 술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스픽스는 내 방송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야. 이런 게 검찰식 몰아가기. 근데 예. 진짜 죄송하게 장성철 총장님하고는 술을 마셔본 적이 날까지 없어요. 넣어놓는 거 봐. 전 대표가 뭘 하냐고. 이게 전원에 의한 이런 몰아가기. 오늘 칙칙하지가 않은데요. 자기가 처음부터 다 했다고 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램 뭐 내가 실세다. 편지 그건 뭐 다 팩트- 그거 봐 이렇다니까. 편집은 또 우리 PD님들이 다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먹는 이제 거. 이걸 하시는 거죠. 2층에 이거 알리면 잘라. 안 된다. 나 없으면 뭐 되겠어 뭐 거의 그 사장실에 정도. 알리면 안 된다. 넘어가시죠. 미안해요. 네. 저는 집중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왁자지껄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닥쳐라. 들어가라. 시끄럽다. 메인이 아니세요? 저요? 메인급으로 많이 나오시던데? 저 메인 아니에요. 저 완전 그냥 진짜 깍두기예요. 근데 깍두기. 궁금한데 예. 여기 출연하면 월급에 따로 예. 출연료 받아요? 저는 뭐 그런 게 없죠. 없죠. 예. 선배님 그럼 여기 출연료 받고 나오신 게 아니라 월급을 받고 나오시는 거였어요? 출연료죠. 출연료인데 뭐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요즘에 월급 정도도 주고 이렇게 지금 주는 방식은 전계환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예. 뭐 뭔가 좀 이거 좀 얼버무리는 불합리한데. 건데?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 아니 왜 스픽스 바로 세우기를 합니까 지금? 자 넘어가시죠. 웅성거려. 자 김성수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수. 예. 정말 그 스픽스에서 굉장히 뜨문뜨문 불러주셔가지고 예. 선배님 평론가님도 여기 고정 아니세요? 고정이 아니에요. 정문. 정문다락방은 날라갔고요. 날라갔어요? 예, 파이도 날라갔어요. 됐구나. 예, 그리고 지금 박영숙 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한 절반말 저를 어떨까? 예, 스픽스 욕망에 불타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충성. 예. 저도 소개할까요? 해야죠. 네. 해야죠. 할까요? 네. 저는 원래 그냥 이정수. 돌아다니면서 부르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식 선배가 부르면 특히 와요. 단박에 거절 없이. 그럼 저기 가세연도 가세요? 가수인데 이봉규 확장성. 이봉규 TV. 그 사람들이 저를 안 부를 아니 것 많이 같아요. 부른다. 신의 한 소에서 부른다. 그럼 스파이로 한번 갔다 올까요? 한 번 말고 그냥 이렇게 다른 데 출연에 2배를 주겠다. 나와라. 그러면 그래도 저는 그냥 세 배. 가늘고 길게 갈게요. 3배. 3배요? 3배. 고정 출연. 아니 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가서 가서 다 그냥 망쳐놓고 오려고 그러죠. 아니 가서 할 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요? 와서 진행을 해달라. 보수의 입장에서 진행을 해달라. 보수의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거거든요. 그거 뭔데요? 좌파기 때문에. 리얼. 제가 얼마 전에 영어 뉴스 관련해서 대본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장성철 소장님을 소개하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왜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the reason why he is not a real
conservative commentator. 어머 세상에. 오. 야 맞네.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게 이제 사람이 한국말로 있다. 번역하면 보수 참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가짜 보수. 가짜 보수. 가짜 보수. 가짜 보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다. 페이크. 그런 사람을 무려 제가 옆에.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리얼이라고 했잖아요. he's 우리- not a real. 낫 우리 저 장성철 소장님이야말로 진짜 보수던데. 진짜. 난 그래서 이 토론을 갖다가 할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굉장히 강적이다. 저분이 나오면 어디 빈틈이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장성철 소장님이세요. 제 성수대로 한번 저 성수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성수대로 한번 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송서미 앵커 말고 우리 장성철 소장, 왜냐면 송서미 씨는 그 지금 진보 채널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 민중의 소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까지도 나갔고 서울에서 빼고 다 나갔어요. 빼고 다 나갔어요? 네. 빼고 아 빼고 다 나갔어요? 네. 아 그럼 장 소장님도 서울의 소리 가능하십니까? 아니 왜요? 거기 네. 이용화 선배가 네. 처음 할 때부터 나한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코멘터리. 네. 그래가지고 나오래.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선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마지노선이다. 거기 나가는 순간 나는 참칭이 아니라 그러면 성수대로는 뭐야? 성수대로. 성수대로 나오시고 서울의 소리 못 나간다고? 근데 예. 서울의 소리에서는 건희짱을 건드렸잖아요. 아. 그는 선을 넘는 거예요. 김성수 선배님도 매번 건드리시는 아니 근데 거기서는 직접 뭐 목소리가 나가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아, 직접 해가지고 근데 네네. 서울의 소리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면 저는 진짜 완전히 아직 소장님께서 지킬 게 많으셔서. 그럼요 드럼통에 완전히 빠져서 그러면은 공구리 당해요 공구리. 사실상 여기서 확장력이 제일 넓은 사람은 바로 이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안녕하세요. 아. 공선은 힘들다 아이상민입니다. 네, 지금 저는 부르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 그 지난주에 공개를 해줬지만 네. 펜앤드 마이크 MC를 봤던 일부터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그랬고, 그렇죠. 오전에 오후에는 딴지 가가지고 경선님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가세현만 못 나가고 있어요. 예. 거기 나가고 싶어요? 뭐 이 정도만 준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 야, 이 정도. 와, 야. 세다. 야, 진짜 세다. 이 정도? 세다. 예. 오. 상대 5만 원짜리였어? 아니 여기 좀 더 붙어야지. 제가 뭐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또 약간 YTN에서 같이 저랑 꽁트를 했었던 그때 사이예요. 얘기하지 마요. 그때 이제 약간 암흑기였죠. 그때는 지나간 과거고. 몇 년 전? 제가 꽃을 피는 순간 지금이에요. 몇 년 전? 한 5, 6년 전 아니에요? 5년 전? 5년이나 됐어요? 4년 전? 예. 한 노영희 변호사 YTN 진행할 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때였어요. 맞아 맞아.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이상민 그 크리에이터는 솔직히 성수대로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성수대로가 그렇습니다.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요? 초기에 꽤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화 출연도 네. 많이 하고 아. 직접 출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탈피하고 떴구나. 탈피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네, 그때가 행복한 줄 모르고 세상이 어떤 곳인 줄 모르고 막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불러왔어요. 아. 지금이야 최고의 인기 그렇죠. 스타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막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말을 존댓말을 안 하고 친하면 반말을 하게 되잖아요. 또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혼이 많이 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진보 청년 중에 한 명이죠.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한테 이제 희두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친해서 희두야 이렇게 했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방송 중에서요? 네. 저 그냥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래. 성철아.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송앵커님한테 내가 그랬잖아 지금. 저희한테 다 얘기하신 줄 알고. 그때 했던 거 내가 개환 형한테 다 잃을 거야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상민이한테도 너무 편해서 그리고 저보다 한참 어려요. 맞아요. 한참 많아요. 여기.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 상민이가 누나라고 하면 20대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민이가 누나라고 하면 제가 갑자기 30대 중반이 돼버리는. 30대가 뭐야? 저쪽에서 누나 그러면 40대로 가. 저기 액면가가 지금 40인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상민이 몇 살이시죠? 제가 올해로 3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축하합니다. 진짜 이 송서미 아나운서랑 같이 처음에 방송할 때 20대였어요. 제가 말도 막 더듬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씹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상파와 유튜브, 그렇습니다. 뭐 뉴미디어를 넘나드는 네. 이상민 그럼요. 크리에이터의 활약, 크리에이티브하게 네네네.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소개만 이렇게 막 그랬어요? 20분 해가지고 이거 네. 원래 아,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저희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광고 보고 왔습니다. 예. 맛있는 좋은 한우, 맛있고 좋은 흑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문 전화 열려 있습니다. 아 맛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설때 먹어봤는데. 예.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 서운해요. 왜? 어떻게 여기서는 한우가 그러니까 한 여기는 왜 한우가 없이 이런 걸? 야. 근데 먹을 게 정말 많네요. 예. 먹으면서 해도 돼요, 조금? 여기 탄수화물 뿐이에요 항상. 많이 드시고 저희가 이번 설 연휴 네. 지나갔으니까 네. 다음에 이제 추석 특집으로 한우 한 상 올리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나오실 거잖아요. 그 전에 퇴사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아니 한우 한 상 말고 집에 한우 세트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세요. 진짜 오늘 우리 출연한 다음에 사람들. 그 저기 그 네? 배윤경 PD님 우리 저기 정기환 대표님한테 지금 전화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네. 넣어봐요. 끝나기 전에 알려줘요. 아니 너비안이라도 좀 줘요. 끝나기 전에 알려주는 걸로 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되게 그래요. 연기 자 잘하신다. 이제 달아오르는 국민의힘 당권 양강 경쟁으로 넘어가겠어요. 저희 그 왁자지껄 보시는 분들이 네. 서두가 친한 건 좋은데 네. 서두가 점점 길어진다. 초반에는 다들 안 친하니까 그냥 바로 주제 들어갔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친해지고 편해지니까 네. 그 이제 자신들의 사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특히 박영식 그거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예. 자 당권 양강 경쟁 양강 누굽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가요? 바로 나올 줄 센스가 알았어요. 아직 원래 안철수로 출연료가 떴잖아. 이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찾겠습니다. 땀나네 오늘. 대사가 뭐였죠? 네 누굽니까? 아니 어쨌든 대사 그래요?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없어요. 해. 예. 상민이 아직 덜 컸는데요? 그만 좀 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면면이 다 좋네요. 나봉. 네. 손가락이 어디 갔지? 양말 좀 보여줘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양말. 주말에 양말을 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렴하고 가증스러워. 정빈하게 살아가는 제 영혼입니다. 재산이 3천억인데 추잡스러운 거지 그게. 아니 근데 청렴하고 청빈하신데 어째서 주가 자꾸 오르는 거죠? 오늘도 올랐나? 그게 제 전략. 이런 거 묻지 마요 나한테. 왜 곤란한 걸 물어봐. 아니 이번에 지금 당권 구도에서 양강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시더라고요. 오늘 떨어졌습니다. 오늘 1,100원. 떨어졌어요? 1,100원. 양말 공개 이후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를 걸. 그렇습니다. 양말이 중요한 거야. 대권이 중요한 거야. 아니 근데 그 아무리 2030 세대 표심이 중요하지만 너무 해묵은 그런 정말? 이벤트라서 이거 예전에 막 그 저희 민주당의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런 거 몇 번 하셨고 김상조. 그게 이제 공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그게 먹혔는데 유행했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유행이 좀 안 아니 근데 시대라서. 재산이 많잖아요. 그런 분이 반전. 나는 뭐 빵꾸난 양발 신는다 그러면은 저 우리를 놀리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맞아. 나는 누가 모욕감이 믿어요? 느껴졌어. 맞아요. 왜냐면은 그분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다들 알잖아요. 네. 거기다가 장난 그렇게 아니야, 그치. 양말을 아껴서 1,500억을 갖다 기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해야지. 보여주기 식이죠. 우리 저 친구 중에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의 지조가 뭔지 알아요? 잔돈 모아서 절대로 목돈 안 된다. 잔돈 모으면 잔돈이 모아지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만한 그 항아리에다가 그 원래 돈을 동전들 많이 모아놓잖아요. 네. 그렇게 모아놓은 게 한번 세봤더니 한 30만 원 되는데 너 가져갈래? 굉장히 큰 모욕감 있지. 그런 거. 보다. 그런 게 느껴지는 네.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니들도 이렇게 양말들 갖다가 막 꿰매가면서 신으면은 1,500을 기부 못 하잖아. 그렇죠. 내가 뭐 그 정도 저 회사를 갖다 운영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전 도대체 그 똑똑한 사람이 네. 누굴 타겟으로 양말을 보여주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그걸 보고서 너무 청빈해.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 안 똑똑하다고. 들렸어요? 쌍방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쌍방울이라고 양말 그랬어? 브랜드 아니야? 아니 바이든 아니었어? 바이든이에요? 안 예. 똑똑하다. 안 똑똑해. 사실 그 자리는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한 자리였기 때문에 양말을 보여준 건데 에이, 이건 아니지. 사실 좀 가식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작스럽더라고요. 안철수를 위한 최선의 변명을 해보자면 사실 그 근검 절약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1,500, 뭐 2,000억을 갖고 있든 간에 양말을 뭐 그렇게 좀 빵꾸 날 때까지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런 건 안 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인재를 어디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갖다 어떻게 이런 건 야,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 단일화는 밥도 하시잖아요. 잘 안 사신다며. 단일화는 하잖아요. 저는 그 연장선상에 얘기하자면 예. 이번에 그 양강구도 이딴 거 필요 없고 이제 총리하시면 된다. 총리하셔가지고 백지신탁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또 시원하게. 이제 시원하게. 응. 근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안 해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된다. 그럼 진정성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럼 총리 한다 그러면 총리 시켜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안 있습니까, 시켜줄 것 소장님?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이미 뭐 물 건너갔고 그리고 본인은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 나가서 배지 달고 2027년도에 대권 대선 나가고? 출마하려고 하는 그 로드맵인데 또 이제 지금 총리하면은 여러 가지 설거지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네. 또 대통령한테 맨날 혼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설거지 할게. 안철수 구도를 총리 보여주는 게 공무- 되게 안 좋아. 아니 국무회의 안 하면 총리를 이따구로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얘는 어디서 굴러먹다 오네 이거.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술을 못 먹는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안전해! 한잔해 이거 빨리 일단 받아. 콜라라도 받아. 아이 콜라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 이유가 보수 정당에 뿌리를 좀 내려서 전국 각 지역에 자신의 조직을 좀 만들고 그래서 2027년 보수 우파 진영에서 대권 후보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진지전을 구축하는 거다. 맞아요. 예. 그렇죠. 당대표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전 사실 그의 이번 당권 경쟁 이런 것들을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나가기 직전에 또 드랍할 것이다. 분명하다 또 이거. 단일화하고. 네. 단일화 황교안하고 단일화예요, 그럼? 그러니까. 누구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걸리기만 하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안철수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선거 못 나오게 하는 거. 막판에 단일화하는 거를 방지하는. 단일화 방지법? 너무 지나친 단일화 방지법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코멘트예요? 어떻게 드려요? 오실 수 있겠어요? 템코야 뭐야? 템코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없어? 상민이 가는 결이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템코는 일단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자신들의 주군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주군이 죽었나요, 진짜? 예? 그냥 어디- 정치적으로. 알 수 정치적으로? 없잖아요. 아직은 어디에서 살아있잖아, 무엇을 그래도. 이번에 근데 스트레이트랑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세게 어우. 사실 뒷얘기 있다? 뒷얘기였어요? 아 그래요? 스트레이트가 저보고 인터뷰하자는 거예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어머. 그것도 선을 넘는 거다. 제가 거기 가면은 또 이 얘기하고 왜 이렇게 저희 많이 보시지? 힘들어. 그거. 안 돼. 스트레이트는 왜냐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에서 저기 용화대에서. 거기 나가서 뭐 인터뷰를 하면은 저는 진짜 정말 쟤를 드럼통에 빠뜨려라 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무려 장성철 소장님이 대타였던 거예요. 아니 그건 이준석 대표도 같이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 진짜 안 한다고 했어요. 용산 들어주세요. 저 스트레이트 인터뷰 3번이나 전화 왔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십시오. 그게 있잖아요. 안철수의 이 양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얘기할수록 더 그쪽에서는 저 자식이 지금 저 아니 저게 도대체 날 매기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저 거예요. 피디님 그럼 저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정작 그 방송 그 잘려나가는 피폭은 천하람, 신인규 이런 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떡하지 그러게 그래요? 천하람 변호사님도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방송이 많이 날라갔다고. 네. 네네네. 카페에서 그래요? 자주 네네네. 목격돼요. 예전에 너무 바쁘셔서 뵈기 힘들었는데 네. 요즘 어디서? 카페에 자주 계세요. 여기는 방송이 줄질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근데 천하람 그 평론가가 예. 변호사가 그 자기 캐릭터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거의 김재석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똑같이 질문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디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하나쯤 앉혀놓고 싶거든. 그러니까 여기 김성수가 앉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앉는 그렇죠. 거지. 예. 같은 진보끼리 중에서도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야 우리 좀 매운맛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제가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캡사이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 한 분은 변호인이고 한 분은 또 헬스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몸집으로 보면 그냥 다 둘 다 헬스인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결이 조금 다른 헬스인 아니에요? 다른 아니 근데 실제로 두 분을 구분 못하는 진보 쪽 맞습니다. 지지자들이 예. 많아요. 네, 말도 안 돼. 그래서 너무 김재섭한테 다른데? 천하람이라 그러고 천하람한테 천재섭이라 그러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예. 이번에 근데 저기 뭐 됐잖아요. 그 뭐요? 김재섭 네, 뭐 재섭 씨가 인스타에 올리셨던데. 이사님 되셨다. 이사님. 비상임 이사 아니야? 비상임이요. 체육진흥공단. 근데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거기서 헬스 체육진흥공단. 담당. 헬스인이면 체육진흥공단 이사가 되는군요.
놀라운 인사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방송이 계속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 소장님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빠지면 항상 신인규 아니면 김재섭을 불러. 그래서 저의 대타로. 근데 또 하람이 대타는 또 제가 나가고 하니까 저희가 4명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요. 돌고 돌고 있네요. 그렇군요. 제가 한 명 빠지면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가 이건 창출됩니다.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물갈이를 해야 되는. 그렇지 한번 해야 돼. 어떻게 그 사람 들어오려고? 근데 저는 사실상 이번 정권 하에서 특히 지금 시기에는 우리 참칭 그룹이라고 이제 뭐 어쨌든 그 나온 표현이니까 네. 참칭 그룹은 사실 그 모가지를 내놓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우는 해드려야 된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왁자찌꺼리가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저희가. 오늘 이제 여기 오다가 갑자기 한 보수 종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제가 엑스파일 이후에 잘렸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일부터 좀 고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MBN. 너무 좋잖아요. 아니 보수우파 MBN이요? 아니요 거기가 보수우파는 아니잖아요. MBN이 진짜 보수 아니에요? 찐 보수우파 채널에서 거기도 참칭이 있어요? 보수는 뭐야? 티조. 티저예요? 채널 A도 있고 T조도 있고 연합도 있고 그런데 티저인가 보네. 그래서 제가 나 장성철이라고 잘못 알고 전화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연락했거든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고 뭐 아니, 공문도 받았잖아요. 막 그랬더니 아이 뭐 이제 뭐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좀 스케줄 봐가지고 야. 나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그래서 야,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게 조금 의아한 게요. 요즘에 보니까 조중동도 그렇고 사설 쓰는 거 보면 은근히 영화들이 조금씩 까는 결이 사설은 그렇죠. 보이거든요. 동화는 기사로서도 상당히 많이 까고 네. 그럼 나가시기로 한 거예요? 아니 아직 제가 오늘 오후까지 결정해요. 근데 가끔 보면은 공문 받아서 이거를 교두보로 좀 그더 재련들을 높게 받기 위한 지렛대. 이거라도 좀 받기 위한 더 그래서 받기 저- 위한 그게 딜이에요? 수작이 아닌가. 저 부르시면 한 10만 원 정도 드려야 돼요. 제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10만 거구나. 원 정도. 이렇게 딜 아유, 치는구나. 나 진짜 이런 기술이 없었어. 야, 진짜. 김성수 변호사님 부르면 그냥 하시잖아요. 부르면 그래도 그쪽에서 부르면은 한번 여쭤봐요. 작가님, 저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윗분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저를 될지 안 올려야 될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유 윗분들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연락이 안 안 된다고. 전화해서 저 갑자기 저희가 아이템이 바뀌어가지고요.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형 아이템이 왜 바뀌냐고 갑자기 그 밤에. 아니 뭐 갑자기 바뀔 때도 간간히 있긴 하니까요, 저는. 그럼 약간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있다고 봐요. 블랙리스트라고 보수 정권 때 있었잖아요. 부담스러워. 전 그때는 보수 정권 때도 항상 야당 역할을 했었어요. 저는. 박근혜 때는 김무성, 이명박 때는 박근혜. 뭐 항상 제가 이래가지고 별로 정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윤석열 때는 또 비윤석열로 돼가지고. 이윤. 뭐 네. 이제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하고 넘어가자면 네. 오늘자 시사인의 그 기사를 보시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일대기가 잘 반영이 돼 있다.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름의 또 그런 사정이 있는 또 일관성 있게 달려가는 정통 보수 패널이다. 아니 그런데 지금 강조하고. 얘기의 본류로 좀 돌아가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좀 닭짓을 하는데도 안철수를 이기지 못하는 김기현은 뭡니까? 근데 아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더 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양자 대결 때는 위로 나오고요. 네. 다자 대결 때는 그래도 김기현 의원이 조금이라도 좀 높게 나오는데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2일날, 3일날 등록을 하고 새롭게 한 달 동안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면 쭉쭉 빨아당길 겁니다. 김기현 네. 후보가 이제 장재훈 의원이 물밑에서 지금 딱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겠다. 이건 저 김기현 대표한테는 줄을 서시는 거군요. 저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아니거든요. 그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지금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게 보이는구나. 1차 예비 경선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아 진짜요? 결선 안 가요. 결선 안 가요. 그 정도로 김기현이 왜냐면 이제 우세할 것이다. 윤핵관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자 봐라 우리가 이제 당원 명부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여론조사 한다. 각 당협별로 우리가 500명씩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50% 이상 안 나오는 사람 내년 총선 공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죽기 살기로 뛰어라. 이게 뭐예요? 깡패예요? 이런 거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선거운동. 요즘 선거운동 많이 험악하게 하는. 야, 아니 그냥 말로 하는 건 전화로 이렇게 80년대로 농담처럼. 돌아간 것 같아. 농담처럼 막 이게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농담처럼. 거의 그런 거 아니야. 그 마약 파시는 분들이 야 이번 주 내로 몇 배 이상 수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일수. 선 끊는다. 일수. 일수도 그렇지. 말투는 약간 농담조로 해주세요. 그렇지. 농담처럼. 아니 저 있잖아 이번에 100개 이상 못하는 있지 위에서 다 자르라 그러는데 그거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지. 아 이번에 그냥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냥 각 지역별로 50% 이상 우리가 득표해야 되지 않겠어?
내년 총선도 있잖아.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더 무섭긴 너무너무 하네요. 무섭다, 이거 진짜. 근데 김기현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아무런 인지도가 없거든요. 근데도 가능한 인지도 거예요? 많이 인지도는 올라갔죠. 있지. 이게 올라간 거예요? 네. 흑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로서의 인지도와 당권 주자로서의 인지도가 우리가 다르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당원만 투표하잖아요. 아, 아니, 그렇게 뭐 따지면 또 당원- 말씀하시는 그런 인지도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울산에 있는 땅이 뭐 거기에 어떻게 휘어졌더라 이런 게 갑자기 계속 막 커뮤니티에 올라가니까 예. 그쪽 인지도로 야 이분은 재테크도 잘하더니 세상에 이런 테크도도 잘하시네. 어떻게 무슨 테크를 갖다 얻은 거야? 건의 테크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니까 김기현 대표님 파이팅! 여기 분위기를 좀 파악해가고 있어요. 네. 너무 센 발언이 나오면 아무도 리액션조차 안 해. 야 진짜 이상민도 리액션을 안 한다? 야 아 잠깐만 이따가 뭐 할지 생각하고 찜질방에 좀 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지금의 이런 분위기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지금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실제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여부는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표현의 자유 자체는 이미 물 건너갔죠. 물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의 어떤 전과라고 한다면 뭐 이제 청와대 술자리 의혹 이런 부분과 지금 이제 금요일에 거론했던 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예. 근데 언론사에 나왔던 기사를 사실관계를 그냥 브리핑에서 언급한 정도로 해서 이게 고발을 한 거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자기 검열을 하면서 표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최근에 이 자리에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가끔 돌려볼 때도 있거든요. 이거 좀 위험하다 싶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에서 보던 영식 선배 그런 워딩들과 네. 여기서의 모습은 아주 진짜. 상이 다르네요. 저는 솔직히 실망스럽습니까? MBN 때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어. MBN 때의 박 앵커의 그 인상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어땠어요? 아우 그때는 그냥 칼 같은 중립이죠. 그랬구나. 무서울 정도. 예, 무서울 정도. 우리 영식 선배 과거털이 할까요? 아니야. 오늘은 안철수, 김기현이 예.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다들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싫어서. 맞아. 맞습니다. 요즘 많이 다들 좀 위축되시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 많이 위축이 돼 있죠. 실제로 그래도 고발은 안 당하셨잖아요. 아직 안 당하셨어요? 고발 안 당했으면은 아직 위축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있잖아요. 이상한 게 고발이 자기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고소를 하더라고요. 네? 왜요? 아니 쟤는 열민당 당원이다 뭐 이러면서 고소를 해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평생 네. 어떤 당에 소속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평론가를 96년부터 했거든요. 굉장히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약간 이런 그런 내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서 네. 정치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집단에 속하면 안 된다. 그 방송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평론이 꼿꼿함을 이게 유지하면서 당연하죠. 지금 뭐 엊그제까지 그 출전했던 플레이어가 와가지고 쫙 평론하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사람 다 날려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신인규 보고 있나? 진짜 뭐 다 날라가 그냥 이준석 보고 있어. 다 날라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중립을 지킨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여야 되거든요. 어디에다가 같이 결사가 되지는 않은 형태에서 그런 형태에서 그래도 평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그래야 있는데. 더 평론이 자유로워지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어떤 그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좌우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위기 상황이 맞아. 오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제가 좀 유튜브를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요? 그는 건드려도 그녀는 건들지 마라. 그는 나도 이런 누군데요? 얘기 들었어. 네. 그건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제 제가 그거? 지칭할 수 없어요. 지칭하면 전 이제 못 나오니까 그는 건드려도 그녀는 건들지 마라. 그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는 저기 있고 그녀가 저기 없긴 하죠. 그렇죠. 네. 그녀는 없어요. 이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맞습니다. 김건희 씨. 네. 이제 그녀가 상민 씨를 잡아가세요. 왜? 아이 저 여기 차단만 하면 해요. 차단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싫어. 김건희. 네. 안 돼. 안 돼. 그 위축됐어 또. 아니 네. 그런 데다가 큰일 나. 이제 뭐 나경원 전 의원도 날아가고 다 이제 다 날아가는 다 바이든하는 분위기니까. 잠깐만, 저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뭐죠? 들었는데 그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옹호했다가 이재명 부대변인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 아, 얘기가 부대변인? 들었더라고요. 아 그때 우리 장성철 예. 소장님은 갑자기-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갑자기 종이 접기를 시작하셨거든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네. 순방 일정을 근데 기자들한테 순방 일정 나눠준 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방 일정을 뭐 핑계죠, 나눠주는 핑계. 과정에서 뭐 엠바고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사퇴를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1월 12일. 나도- 기억해 보세요. 1월 12일 날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논평이 나옵니다. 예.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애정이 깊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애정이 깊다라는 워딩, 네. 이 워딩 이후에 이 부대변인을 볼 수가 없어요. 에이. 13일서부터 안 나왔다니까? 에이, 근데 설마 진짜 그것 때문에 그 팩트 체크 해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팩트 체크 해주세요. 저도 방송 5년 차인데 제가 낚이겠습니까? 모르는데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은 어쨌든 엠바고를 네. 세게 해가지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아니 정보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진짜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말 한마디를 부대변인이 얼마나 찰지게 잘 써먹던 부대변인이니까 이름도 이재명이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보석 같은 존재였는데 날리는 거야. 바이든에 이게 만약 버렸군요. 사실이라면. 그 바이든 날리면 또 얼마나 정말 악정고투를 하면서 언론인이라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들을 막았잖아요. 언론인이라면 막았어요? 네. 못 막지 않았어요? 자기는 막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막을 그래서. 수 없는 팩트인데 그걸 통제 최선을 호소이구나. 다했잖아요. 야, 통제 호소리. 저희가 최근에 그 왁자지껄하면서 이렇게 주제와 벗어난 얘기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안철수, 김기현이 별 주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다 다른 얘기가 훨씬 재밌네요. 맞아요. 그래, 누가 이길지 그게 왁자지껄이지 이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나 의원 정도의 네. 중량 그 인사가 네. 이렇게 날아갈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그렇다. 방금 전에도 뭐 기자들 만나서 점심 먹고 왔는데 예. 따로따로 만나보면 정말 걱정을 많이 한대요. 오. 내년 총선에 대해서. 예. 근데 자기는 어쩔 수가 없대. 이번에 그냥 김기현 득표율 50% 목표로 자기네들이 할 거라고 아휴. 노골적으로 얘기한다고. 찍어놓고 가는 거네요, 그냥.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대항마가 없으니까. 아예 변수 자체가 없네. 없어요. 아 그러면은 아니 그 성회가 얘기하던데 김성회 소장이 얘기하던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 주에 막 여론조사 더 치고 올라오면은 아마 안철수를 날린다고? 캐비넷을 들 것이다. 아니, 안철수 어떻게 날리냐고요. 컷오프를 한 명으로 하는 거야. 야 진짜. 컷오프를 한 명으로. 와.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물론 지금까지 뭐 말이 안 됐던 게 너무 룰까지 바꾸고 막 저런. 아니,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하고 저거만 해도 돼. 체육관 선거로만 모든 걸 해도 돼. ARS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없어요? 지금 벌써부터 군부는 떼고 있잖아요. 선관위 자체가 뭐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뭐 선거 방식에서 ARS 투표에 부정이 끼어들 수가 있다. 네. 황교안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체육관 선거로만 딱 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김기현이죠. 아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으로 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오늘자 기사가 지금 3명으로 압축해가지고 조금 장벽을 높인다는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강진호 게다가 지금 뺄라고 컷오프도 그냥 당원 100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2명으로 압축시키면 안철수를 3등 만들 수 있게 2등을 좀 위로 올려주는 그림으로 해버리면 1등 김기현, 뭐 2등 강신업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그렇지. 3등으로 이렇게 강신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단일화 시켜버리면 되지. 강신업, 뭐 황교안 이렇게 해가지고 2등 만들고 그렇지. 안철수 밑으로 내리 꽂고 하면 되지. 유승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뭐 지금 없다고 보네. 안 나온다고 보시기 때문에 진짜? 네. 아니 그럼 아니 사선으로도 지금까지도 알아보신 없잖아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설 때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보통 문자를 주고 받거든요. 네. 그러면 직접 바로 연락 안 해주시면 1시간 안으로 답변이 와요. 전화가 오거나. 근데 설 때 보냈는데 아직도 그저께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저께 지나서야 이거 늦게 봤다고. 그냥 설 잘 지내고 뭐 하라고 그냥 그렇게. 되게 의미 없는 무의미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마치 나경원이 이모티콘 보낸 것처럼. 나경원 이모티콘 보내는. 진 비우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위로의 카톡을 보냈더니 나경원 의원이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럼 여태까지 왜 군부를 뗀 거죠? 그러니까요. 군부를 뗐는데 저쪽에서 물을 확 견뎌버렸죠. 시기를 너무 놓치기도 했고요. 흐름도가 전혀 안 될 거예요. 흐름도 없고 지금 네. 윤핵관들이랑 대통령실에서 결사적으로
김기현을 당대표 만들려고 지금 막 뭐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네. 저런데 잘못 끼면은 화를 당할 것 같아요. 빠지는 게 맞지. 낀다고 하더라도 당원백으로 이미 해버리면 실제 얼마나 의미 있는 득표를 할지도 본인이 대충 알 거고 그러니까 그건 나가봤자 안 될 그림이면 뭐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이게 선거인가요? 아니죠. 지명이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근데 뭐 내가 자유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합니까? 네, 김성수 선배님 저 말씀에 내가 동의를 표하면 안 되는데 맞다고 그러고 한 있으니까 10개 던지면 그중에 한 개 정도는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장 소장이 너무 좋아. 예. 완전히 뭐 스트레이트에 나온 내용을 뭐 물론 스트레이트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 모니터 되는 프로그램 치고는 너무 다 맞는 말만 해버려가지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뭐 사실 민주주의가 뭐 정당 민주주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지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뭐 비유를 합니다만 그 나치 정당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비유될 정도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점점 더 그렇죠. 막 정말 그 광화문에 히틀러 동상 세우듯이 그런 정당으로 될 가능성도 백선엽 동상을 세운대잖아요 일단.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백선엽 세우고 이승만 세우고 그러다가 걱정되죠. 갑자기 윤석열을 세우게 되는 거죠. 문득 갑자기 생각나네요. 강신업 후보라고 할게요. 강신업 후보도 무슨 동상 세운다고 한 번 하지 않았나요? 많이 그랬죠. 맨 처음엔 윤석열 동상이었고 이번에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의문형으로 던지는 거라니까 거기 엮이면 안 돼. 그걸 왜 엮여? 제가 아직 방송 업력이 부족해가지고. 상민님이 아직 짬바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기억해보세요. 이래야지. 윤석열 동상, 이승만 동상, 박정희 동상까지 내기로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인물이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오면서 국회 앞을 지나오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강신업이 정치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 그래서 강신업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죠. 강신업의 정치개혁은 하나가 있죠. 그 영남에 있는 그 웰빙 그 다선 의원들 다 날리겠다. 이게 정치개혁이라는 얘기죠. 근데 있잖아요. 웰빙 뭐 의원들을 다 날린다는 것도 좋아. 근데 그것도 다수 대중들의 선택에 맡겨야지. 날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칼자루를 갖다 가 자꾸 휘두른다고 하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이렇게? 이게 국민의힘 상황이 이런 원론적인 얘기에도 부족한 정당이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방송에서는 몇 번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거의 99% 맞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저도 진짜 당황스러운데? 정신 차려. 장 소장님이랑 저랑 너무 워딩이 비슷해져서 이러다가 장성수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해보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당내에 안철수 지지하는 의원이 없다. 리더십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새머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수도권의 민심을 알고 수도권 선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수도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안철수 대표님. 시간인데. 안철수 대표님 물어볼게요. 정치를 한 12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측근, 내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누구? 태규, 없어. 이미 떠났는데. 성철, 없어. 좀 와주세요. 아니 그게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은 됩니다. 새몰이 차원 문제는 저는 자수성가형입니다. 계속 그럼 자수성가만 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수성가하는데 단일화는 왜 해 자꾸? 그러면은 김기현 씨하고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역으로 묻는 게 이준석 화법이야. 그게 아주 상당히 나쁜. 그 같은 노원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노원 주민들이 화내겠어. 노원 주민들이. 근데 어쨌든 정치인이 새몰이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 나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라는 가치관과 철학이 있다라면 세력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붙어서 응원하고 같이 행동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님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 소장님도 친박 비박한 그 싸움판에서 전략을 피지 않았습니까? 전략? 제가 전략. 그럼 안철수 의원한테도 또 조언을 좀 해주세요. 돈 받고 해야죠.
이제는 그렇지. 프리랜서도 그게 굉장히 돼요. 중요해요. 그럼. 네. 그때는 내가 보좌관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프리랜서로서 내 얘기 들으면 1,0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아, 가서 그 정도 브리핑도 하고 받아야지. 보고서도 딱 하나 만들어 가고 양말도 모시는 분한테 양말도 하나 사가고 내가 두꺼운 걸로. 양말도 못 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1,500억을 기부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하고 1,500억하고는 뭐 그래. 1,000만 원 정도는 기부가 아니라 당연히 페이를 해야지. 우리가 의리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정치적인 지난 행보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이 망해도 상관없습니까? 1,000만 원 앞에? 안철수가 망하면 당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윤심 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윤심당을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취해서 안 들려. 그걸 막아야죠. 그걸 내가 막으려고 하다가 찬칭 패널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그걸 옆에서 아무리 귀에다 대고 다른 말을 그거 해도. 아니야. 과거에 봐봐. 과거에 권력자들 다 그러다 망했어. 안 들려. 맞죠, 선배님?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네. 전형적인 뽕 맞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립한다는 기본이고 눈에 보이는 게 이상하게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욕을 해도 네. 그걸 환호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대통령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치인들은 어쨌든 막 몇십 년, 짧게 몇 년이라도 정치 용어도 다 알고 정치적인 그런 애티튜드를 다 아는 상태인데도 마치 그걸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서초동 검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애들은 다 우리 발바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의식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 저는 뭐 항상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 검찰 용산지부 지금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지배 아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인식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이거 괜찮죠? 주옥 같았어. 주옥 같았어. 이거 너무 셌던 것 같아가지고 나 혹시 너무 세네. 철컹철컹. 이거 센 거예요? 하지만 그녀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게 더 나빠 지금. 그래요? 그게 더 나빠. 윤건희 씨. 몰라. 근데 제가 이거 이름만 얘기해도 왜 눈빛을 안 맞춰? 사장님 이거 후일담인데 저기 안철수 캠프에서 일을 했던 그리고 안철수 캠프에서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1,000만 원 원하시면 500도 안 줄 거예요. 그럼 안 하죠. 진짜로. 아니 자기가 대권을 갖다가 가기 위해서 지금 당권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책을 갖다 준다는데 천도 지불 못한다면 솔직히 비책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답이 없어요? 아니 그 음식점에 비유하면은 재료가 좀 상했어요. 네. 아무리 좋은 주방장이 양념을 잘하고 요리를 만들어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안철수는 상한 재료다. 아니 제가 원래 이 표현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항상 하던 얘기인데 오늘은 저기 그 아이템이 없으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상한 게 아니죠. 이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숙성이 된 거죠. 발효가 됐다고 봐요.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너무. 선생님. 이 사람들이 제가 존경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그 기점으로 살짝. 요즘 또 저희 주말이나 야외 일정도 우리 김성수 성수대로 TV에서 소화하실 정도로 그러니까요.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도 그 저희 검찰 출두할 때도 가가지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고초 아무튼 거의 가세현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 못 들어가고 막 그랬죠. 들어갔다는 게 어디예요? 그 안에? 가세요. 예, 그러니까 안에? 어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코로나 격리가 해제됐어요. 금요일 날 밤 자정에 24시에.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나온 거죠.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 딴 데는 못 가더라도. 그래서 준비를 하고 도착을 딱 했는데 벌써 뭐 거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가서 이렇게 취재를 갖다 막 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사 안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왜요? 마당 안에도요? 그러니까요. 문 앞을 경찰이 완전히 다 봉쇄하고. 담벼락 안쪽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지나가래 빨리. 그래서 아니 나는 취재를 하고 싶다고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더니 표가 있느냐는 거야.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표는 누구한테 주냐고. 그러니까 유튜브한테는 안 준대.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언론사 기자들도 그 중에서도 풀단에서 선출된 사람들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언론사만 들어갔나 보지. 그리고 있다가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오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 옆에 붙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강제 분리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의원들은 그래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의원들도 문을 넘어간 의원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비서실장이라고. 예. 그리고 이 의원도 포토라인에 서지를 못했어요. 강제로 포토라인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 딱 쓰게 하는 그 그림을 만드는데 그 앞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철 소장처럼 건강한 비판을 갖다가 하면서 질문을 하면 좋지. 욕을 하는 거야. 에이 하면서 욕을 하는 애가 있었는데 종이TV라고 하는 종이TV. 그 부정선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종이TV. 네, 그렇죠. 그거 외치고 있는 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들어갔나요? 그거 어디 왜 들어갔지? 근데 그리고 거기 옆에 또 가세연의 김세희 씨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뭐 떠들고 있는 거 이런 게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지. 뭐가 공정이야? 의원들조차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 그 옆에 유튜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그 전에부터 들어가서 딱 좋은 자를 차지하고 있었다니까. 이번이 이제 2차 조사인데요. 1차 조사 때도 1차 조사 때도 그랬어요. 1차 조사 때도 사실상 강신업 씨하고 가세연 쪽 가로세로 연구소만 좀 일부 특혜를 줬다, 이제 이런 선택적인 접근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좀 2차 때는 좀 더 많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문 앞에서도 밀려났어요. 나중에 문 앞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까지는 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더니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서 옆으로 사이드로 빠지게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주변에는 정말 경찰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조사 때는 이재명 대표 뒤로 의원들이 보이게끔 해서 좀 군집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한 거죠. 한 거구나. 그래서 마치 취조받는 범죄자의 모습을 하게끔 경찰만 배치하고 혼자 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의도가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그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흠이 있다. 좀 회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검찰에 출두를 하시고 또 이제 오늘 아침 또 나 부르면은 나 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잘하신 판단인 것 같아요. 안 나가고 그러면 자꾸 숨고 회피하고 비겁하다라고 저희 같은 사람은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안 나가면 바로 구속영장. 안 나가나 안 나가나 다 구속영장 짤 것 같아. 치는 거죠. 친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지금 1년 6개월간 관련 수사를 끌어왔는데 영장조차 못 치면 본인들 수사를 뭐랄까 제대로 되지 못한 수사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까 당연히 칠 테지만 만약에 이제 뭐 검찰 출두하는 거에 좀 소극적으로 모습을 보인다면 영장을 좀 사전에 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미 전망이 됐던지라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혹은 뭐 이 대표 차원에서 그런 거를 좀 사전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장님처럼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생긴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뭐 일종의 바둑에서 그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그런 수들을 갖다 서로 두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수는 굉장히 묘수였는 게요. 일단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허심탄회하게 할 말을 다 했고 그 중에 몇 워딩들은 지지자들의 가슴을 그냥 정말 미어지게 만든 그런 워딩들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패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다 내 책임이고 패자라서 짓밟겠다는데 발표해야지 어쩌겠느냐. 또 가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보다야 내가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실제로 윤석열 아니 지금 너무 연극 배우 톤으로 하니까 너무 멋있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되는 발언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 새끼가 뭐 국회에서 동의하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톤으로 그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막 했다고 하는 놈들 다 고발해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상처보다는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말이라도. 그거는 완전히 다른 지점들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아니 질문이 나빠. 거기다 감동을 왜 붙이는 거야? 뻔히 나올 대답 알면서 감동을 붙이는 게 어딨어? 뭐라 그러셨죠? 질문이 나. 근데 이게 권력을 잡은 쪽에서 정말 어떤 혐의를 갖고 죽이겠다라고 저렇게 탈탈 털고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가기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하나면은 모르겠는데 계속 털잖아 이제.
아들 것도 다시 조사한다고 그러고 아마 법화권도 아주 엄청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다 들어보면 대략 대여섯 가지인데 계속해서 이제 총선 지나서 지방선거 때까지 흠집을 내려고 그냥 물불 안 가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살려주면은 다음번에 2027년도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거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진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사생결단 형식으로 덤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자신들이 죽는 날을 빨리 당길 수도 있어요. 네. 항상 이 휘두르는 칼은 자기도 상하기 마련이거든요. 세게 휘두르면 세게 휘두를수록 그 파동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그 솔직히 그 검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폭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폭포. 네. 그런데 그 폭포가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지는 느낌인데 그 거세지는 폭포의 칼을 정말 더 세게 휘두르기만 한다. 칼날이 부러지면서 자기한테 박히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조만간 보이는데 얘네들은 이제 뒤로 백을 못해요. 뒤로 백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뒤에서 그 자기네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자기네들의 오야붕한테 이렇게 갑자기 장성철 소장처럼 이렇게 딱 돌아서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배님도 방송을 하시고 뭐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혐의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측근이자 분신이었던 사람들이 부적절한 일 때문에 구속을 당해 있다. 곧 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이든 위례든 결재를 한 최종 책임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살펴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검찰이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라도 직접적인 증거 가져와봐. 이렇지만 정치인은 정치적인 책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정치적인 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당대표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로 민주당의 길 뭐 이런 문제.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근데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여타의 그런 정책과 행보들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어떤 그 부담들이 있었을 때의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당대표가 되면서 또 당대표 이후의 지지율들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함으로써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 뭐 도의적인 책임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은 그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또 묻는 방법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도의적 책임은. 근데 정치적인 책임이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싸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것도 왜 선거를 지면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려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선거에 이기는 건데 그 싸움에서 졌으면 책임을 져야죠. 최종 목적이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선거에 이겨야 뭔가 더 막 바꾸고 그래야죠. 선거에서 이겨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선거에서 지면 뭘 바꾸겠어요. 근데 그 총선에 지거나 대선에서 지면 야당이 되거나 아니면 의석수가 적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안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또 바꿔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높게 보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음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을 내세울 거고 만약에 계속 이러한 국정운영 행태가 벌어지게 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국민들이 따끔하게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선에서 이겼는데 뭐 너는 왜 이재명한테 저래? 뭐 그거 가지고 너 정치적인 책임져? 그럼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진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김건희 대통령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만 에이, 있고. 그거는
아주 실명 거론하지 않는 걸로 실명 저희 거론하지 않는 걸로. 앉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김 대통령이라고 하시죠. 오 마이 줄리아. 만약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불쾌하니까 저는 아니 내가 인사하고 가야지.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야. 그 노래를 저렇게 부르시는 건 나는 정말 왜요? 안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니 가 이제 그 노래 부르면 안 돼. 이제 큰일 난다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 인사. 아니 나는 탁재훈 씨한테 사과 말씀. 저 노래가 나올 때부터 난 싫어했다니까. 아 진짜요? 저는 소장님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 비단길을 깔고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저희 얘기하다 민주당 얘기까지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이 대본 같지 않은 대본에 의하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를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저희 주제이긴 했습니다만 이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 자 관전 포인트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5분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와 있으니까 네. 예, 지금 나가시려고 했던 분부터 우리 장 소장님부터 관전 포인트는 장제원이에요. 장제원. 네, 김기현 의원이 그냥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표를 얻기는 힘들어요. 장제원 의원이 아마 전국을 다 다니면서 다 작업을 다 할 겁니다. 전화로 아니면 직접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 그것을 그냥 관전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직접 막 나서지 않으면 그래. 이미 우리 작업 끝나서 50% 1차에서 끝나. 근데 만약에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은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제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딱 드는 생각은 관전 포인트가 없다거든요. 왜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뭐 불출마 입장 표명을 한 이후에 모든 재미와 흥미를 다 잃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만약에 출마 선언이라는 거를 가정하고 본다면 그 이후에도 아마 어떤 좀 탄력이 붙어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까지 나아가는 그런 도화선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미 한번 딱 꺾이고 나니까 이거 뭐 너무 결론 짓고 나서 달려가는 그런 그림 같아가지고 결말이 뻔히 보이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저도 박 앵커의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언론들이 펌프질을 한다 그래도 전당대회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이고 더더욱 이제 총선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동력은 더 잃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낯뜨거운 장면들이 한두 개 더 연출이 되는 순간 그냥 전당대회는 진짜 염증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체에 돌아보질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염증을 정말 강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광훈을 오늘 처음 나온 이름이네요. 미국에서 왔나요? 지금 미국으로 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관여를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장제원 의원의 그립이 좀 느슨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걸 파고들고 지분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광훈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저기는 완전 아사리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은근히 저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염증이 그냥 고름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를 여는데 너무 이 저주스러운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지. 좀 서로 마주. 너무 영혼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 지금 종이접기를 많이 하셨어요. 좀 많이 고뇌의 흔적이 느껴지는 종이접기들. 야, 학도 접으시겠어요. 국민의힘 만세! 국민의힘 만세! 저 만세마저도 너무 영혼. 그러니까 막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자, 우리 상민 씨. 저는 그 김기현 안철수에서 안철수가 뒤집을 수 있을 거는 같지만 관전 포인트는 홍준표 시장입니다. 관전표예요? 왜? 이분의 태도가 언제 또 변할지 모릅니다. 그 29일 SNS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당이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는 순간 당내 분열과 혼란은 시작되고 그 정권은 사실상 힘을 잃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자기가 후보 한번 더 해보려고. 근데 지금 여기 안철수 죽이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그 경선 시절에는 윤 후보를 막 이렇게 질타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원래 검사 동일체라고. 그게 여기 있어. 그럼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다음에 차기 약속 받고 싶다. 그렇죠. 신나게 딸랑 되겠다가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고 예. 두 번째는 대구 경북 사안 중에 이제 신공항특별법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전사적으로 좀 서포트 받기 위한 밑자락 깔기다 이 정도인 또 하나는 난 시범 케이스가 되지 말자는 생각 같아. 그럼 권력의 무서움을 아니까 네. 괜히 집권 초기에 내가 밑보여가지고 험한 꼴을 내가 안 당해야 그러니까 되겠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우, 홍 시장님이 심지어 누구한테 선배잖아요. 검사 선배가 선배인데. 아니 대통령에 대한 예우요, 예우. 예우를 이렇게 예우는 정수리. 아니 그리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왜 그렇게 예우를 아니 했어? 그 가운데에 거기 뭐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그랬구나. 인사한 건 나 아니에요. 이런 뒷얘기 너무 좋아. 그쵸. 재밌다 진짜. 그 저 직접 제가 여쭤봤대 그런다고요. 거기 떨어져 있었구나. 뭔가 떨어져 이렇게. 예. 저는 뭐 사실 홍준표 씨, 말하세요. 네. 저는 뭐 사실 홍준표 시장을 예. 그 세력이 없는 정치인으로 분류되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 세력 키운 사람이 아니라고. 네네. 독고다이 정치인 중에 대표적이라서 사실 좀 친일파대. 멋있게 독고다이 친일파. 죄송합니다. 혼자 가는 정치인은 좀 멋있다. 스픽스는 친일파 채널. 아니에요. 연합 출신. 죄송 하지 마. 근데 어쨌든 되게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랑 붙었을 때도 완전히 밑바닥에서 20까지 끌어올리는 거 보면서 정치인으로서는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구시장 되고 나서 제일 실망스러운 게 너무 양지로 가는 것 같아요. 권력의 무서만. 닦아놓은 길로만 가고 있고 편하게 권력의 가려고. 머리를 조아리는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방자하다. 네. 죄송합니다. 그 뭐만 하면 째째하게 그렇게 남자가 어떻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라버려. 짧아. 나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서민 씨는 자, 서민 씨 저요? 들어야죠. 마무리. 저는 뭐 정치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이번 당대표 관련해서는 약간 쪽대본 받은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쪽대본 비유 막장 좋다. 드라마가 초반에는 진짜 재밌어요. 아, 걱정적이거든요. 전 여친과 뭐 자기가 키우는 애 그리고 막 지금 부인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전 여친이 날아갔어.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하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럼 시한부라도 만들어야 돼 지금. 불편해. 뭐라도 만들어야 돼.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 아버지가 상황이 된 쓰러져 갑자기. 거잖아요. 그렇지. 하면서 이놈 이러면서. 근데 대학 말하고 나온 사람이 의미가 없어. 응.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양말이나 결국에는 딱 귓고 있고. 양말 구멍 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판에 가니까 너무 의미 없는 쪽대본이 난무해서 결국엔 결말이 아주 노잼으로 끝날 것 같은 당대표 저희 선거. 지금 쪽대본이 하나 더 와가지고 네. 마무리하기 전에 요것만 하나 딱 끝내자고 하는데 언놈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윤정 PD다. 자, 그 컷오프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한 명은 좀 나가더라도 뭐 2명, 3명이라고 치고 지금 최고위원 쪽도 지금 거의 뭐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뭐 신혜식 씨, 김세희 씨, 뭐 강신업 지금 씨. 심지어 뭐 민영삼 씨, 민영삼 씨. 네,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실제 가능성 있는 최고위원들의 면모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대표는 이렇게 하고 최고위원회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신혜식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신혜식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전광훈이 그리고 신혜식을 밀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김기현하고 러닝메이트. 거의. 그럼 100%네요. 네. 100%네요. 그리고 이제 참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준석 체제 때 최고위원이었던 정미경, 김재원 이 두 사람도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지명도가 있으니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고위원이 그럼 총 몇 명 되는 거죠? 5명, 청년까지 해서 5명. 5명? 그래서 장해찬 얘는 될 것 같고. 장해찬 되고. 홍이는 뭐 없어요 대항마가? 장해찬은 대한마 지금 제일- 용태가 있는데 일반 최고로. 대신은 장재원이가 너무 워낙 뭐 하니까. 근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하던데 강신업을 당대표 시킬 수는 없을 테니 최고위원이라도 줄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야 이미 당대표 출정식을 했는데 어떻게 최고위원 그러면 나중에 당대표가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거죠. 근데 강신업을요? 지금 뭐 집권여당 망해라고 그냥 고사 지내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라인이 그녀의 라인이니까 야. 그거라도 주지 그건 얘기하면 안 않을까. 된다니까. 진짜 위험한 분들이네. 진짜. 정말. 그러면 나 이제 안 나올래. 악자 찍고. 나가시기 전에 그럼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저는 민영삼 따따붙다 하시는 그분도 대통령한테 컨펌을 받았다는 전언이 지난주 방송에 저희가 나갔기 때문에 이미 진짜 그런 전화를 받았대요. 그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유동규가 뭐 내가 위에서 지시를 받고 뭐 비밀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실제로 근데 본인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설이. 아유 참. 아니 그 전화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잘 보고 있다고. 대통령한테 전화를 많이 그러면 하더라고요. 만약에 민영삼 씨의 주장대로 하자면 대통령이 전화 받아서 컨펌까지 받은 거면 뭐 나가면 끝 아닙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재원이가 장재원이가 의원님이 장재원이가 세팅하는 거예요? 장원이가 해요. 장재원님이 세팅 날 노엘 거라니까요. 아버지. 예.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망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강강강. 그럼 역시 그 변수는 최종 변수 역시. 왜냐면 장재훈 의원이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는 아들 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아들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뭐 행동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을 괜히 저는 수밖에 또 없어요. 그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또 피곤하실까봐 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데 또 역시 당무는 당무다. 가정에 불화가 없는 자 장재훈에게 돌을 던져라. 어허. 돌을 던져요. 우리 집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 뭐 맞는 말씀이다. 아유 근데 오늘 역시 우리 새로운 단골님과 함께 또 꾸려봤습니다. 우리 송섬이 아나운서님의 소감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소감 듣고 끝내겠습니다. 재밌네요. 여기 되게 뭐예요? 진실성 있게 얘기하십시오. 진실성 있게. 그러니까 막 입도 막 막히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저는 사실 밖에서 보고서 여기 거의 이 정도면 좌우 합작 프로그램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많이 세네요. 뭐가요? 전반적으로. 정통 우파 우리 정통 좌우파 중도 합작 방송국이죠. 예. 국공합작이야? 누굴 몰아내는 거예요? 예? 누굴 몰아내는 안철수를 몰아내야지. 몰아내요? 뭐야? 대통령과 일치단결. 요렇게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데 가서는 안 그러시죠? 아니 전 많이 밀려요. 왜 기가 이렇게 많이 아니 죽으셨어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네네. 자 우리 현대자동차 얘기만 합시다. 왜 도이치모터스 국산차를 우리 기술은 이용해요? 어때요, 우리 기술? 아니 우리 니네 기술이나 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BMW 사지 말아요. 송섬이 아나운서가 인정한 좌우 중도 합작의 스픽스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왁자지껄 월요일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